간다 간다 서장욱 TV가 만들어 가자 예예예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수정구 국회의원 후보 장영하 변호사입니다. 사정욱 TV, 사정욱 변호사님이 정말 제 법조 후배이기도 하시지만 정말 능력 있고 또 그냥 사안에 대해서 예리하게 아주 요약을 잘하고 또 그냥 시청자들이 그냥 조목조목 잘 느끼게 또 표현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정욱 TV가 그냥 폭발적으로 지금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고, 지금 창립한 지도 얼마 안 됐죠. 아마 두세 달, 서너 달밖에 안 된 걸로 아는데, 지금 구독자가 한 40만 되죠.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또 많이 도움도 받고 있고, 사정욱 TV에서 저 장영하를 또 많이 다뤄주기도 하시고, 또 저한테도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그야말로 원칙에 있는 세상, 또 살만한 세상, 또 정의가 꽃피는 세상, 또 공정과 상식이 하해처럼 이렇게 꽃을 피우는 만발한 그런 세상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수정구는 수정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토요일 날 30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수원에 있는 SK 브로드밴드에서 이제 토론 방송을 녹화를 하고, 그다음에 월요일과 수요일 날 방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에 김태년은 원고를 준비해서 읽는 것만 거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 원고도 제가 생각에는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참모들이 작성해 준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 토론에서 여러 가지 문제 질문을 하면서 그야말로 김태년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16년이나 국회의원 하고 원내대표를 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런 표현을 방송에서 쓰는 것이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느낌 가게 그대로 표현한다면 김태년이 그냥 묵삽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정욱 TV 애청자 여러분, 수정구 방송 선관위 주관한 저와 김태년 사이에 방송 토론 꼭 좀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저도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저도 이제 제대로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김태년은 저보다 한참 못해서 제가 그것을 이제 쇼츠로 제작해 가지고 지금 여기저기 많이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꼭 한번 감상하시고, 제가 제작한, 우리 캠프에서 제작한 쇼츠를 여기저기 많이 좀 퍼날라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아마 수정구에서 제가 이기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우리 또 이제 사정욱 TV에서 적극 후원하는 성원하는 우리 자유우파가 승리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수정구의 가장 주민들이 바라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개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재건축이나 가로주택 문제도 있는데, 재개발 문제가 성남시에 최초로 재개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한 것이 김병량 시장 때인데요. 김병량 시장께서 1998년도부터 2002년까지 재직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0년도에 만약 그 계획을 수립했다고 한다면 지금 2024년이기 때문에 24년이나 지났어요. 근데 그 안에 김태년 16년에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 선관위 방송 질문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수정구의 재개발이 지지부진하다. 그거에 대한 대응책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김태년 질타했습니다. 아니, 김태년이가 그 24년 안에 16년이나 국회의원을 했다. 그런데 김태년이가 능력이 없고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수정구의 재개발이 지지부진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태년은 재개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원하겠다. 이렇게 현수막을 거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새빨간 거짓말로 생각이 됩니다. 예. 대표적으로 여기에 이제 급경사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면, 태평삼동에 동부 센트랩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 아파트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급경사, 제가 보기에는 한 거의 30도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그 급경사로를 150m 정도 올라가야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급경사로에 대해서 김태년 16년이나 국회의원 하면서
그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관심을 안 가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어요. 그러니까 여태 대응책이 안 나오죠. 주민들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달라고 이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요청하는데, 저한테도 이제 얼마 전에 그 주민들이 그곳에 에스컬레이터를 놔달라, 우리가 살기 불편하다고 민원을 제기해 왔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곳이 워낙 긴 길이라서 한 150m 정도 돼서 에스컬레이터 놓기에는 부적합하다. 첫째, 너무 많은 돈이 든다.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 둘째, 유지 관리가 힘들다. 셋째, 주민들이 에스컬레이터 통상 상시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용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경제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그곳은 에스컬레이터 놓을 자리가 아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근데 그 답변을 하고 제가 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로서 그거 내버려둬서 안 되겠다. 그래서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은 데서 이리저리 궁리하고 연구한 끝에 그곳은 에스컬레이터 놓을 자리가 아니라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놓을 자리다. 경사형 엘리베이터라는 건 이제 모노레일인데 경사형 모노레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놓으면 그곳 주민들이 별 불편 없이 비 내리든 여름이든 또 꽁꽁 어는 겨울이든 사른판 어는 겨울이든 별 불편 없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겠다 해서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생각했는데, 김태년은 주민들 고통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으니까 여태 그걸 방치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 하겠다고 또 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취지로 제가 심하게 질타를 했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수정구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이 이제 근본적으로는 재개발 문제지만 주차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수정구가 계획도시인데 그 계획도시를 주민들 위한 계획도시가 아니라 새로 건설하다 보니까 이제 행정당국의 편을 위해서 계획도시였는데, 그 계획도시 한 필지가 한 20평 기준으로 이제 자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한 필지가 18.8평, 18.9평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차장이 가정 내 주차장 물론이고 길거리 골목골목 주차를 그냥 빼곡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할 곳이 없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관위에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진행자가 수정구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김태년은 뭐 어디 골목에 얼마 공영주차장 세우고 어디 뭐 하고 저기 주섬주섬 생기더니 그게 뭐 2,000 몇 대라든가 뭐 얼마 8,000 몇 대라든가 뭐 그렇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건 임시 미봉책밖에 안 된다.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 환경도 개선하고 주차난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차장 짓는 돈을 재개발 촉진시키는 데 쓰면 주차난도 근본 해결되기도 하고 또 이제 새로운 그 주거 환경도 개선이 되고 그래서 일석이조 일석삼조가 된다. 이런 취지로 답변했는데 김태년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좋지만은 그게 어디 생각대로 됩니까? 이렇게 답을 하던데, 정말 김태년은 그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그런 국회의원으로 막강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를 하면서 한 것이라고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임대차 3법을 밀어붙여가지고 우리나라 주택가 폭등의 그야말로 주범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떠오릅니다. 지금 김태년 이번에 1번 공약으로 제일 주된 공약으로 서울공항을 이전하겠다 이런 공약을 세웠어요. 그런데 서울공항을 이전하면 좋죠.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이전하기를.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얼마나 있냐 문제거든요. 서울공항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미국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김태년이가 막강한 집권 여당의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지금 원내대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다시 국회의원 출마하면서 시민들의 표를 달라고 해서 서울시 공항 이전하겠습니다 이런 공약을 했는데 그야말로 저는 사기 공약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별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을 던지고 보자. 김태년은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 이전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 봤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민들이 이런 공약을 던지면 표를 주겠거니 하고 그 공약을 던졌는데 구체로 이전 가능성에서 검토도 없이 그런 공약을 했을 걸로 보고, 이런 사기 공약, 이런 사기꾼 정치인을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추방하고 그야말로 빨리 집에 돌아가서 애나 보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년의 공약 중에 여기 8호선 중에
산성역과 복정역 사이 구간이 지상철로 올라와 있어요. 근데 민주당의 공약이 이제 도시철도를 전부 지하하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거기서 생각을 했는지 산성역에서 복정역까지 지하화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럼 지상철이 된 이유를 알아야 어떻게 지하화를 할 수 있는지 제대로 추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 산성역에서 복정역 구간이 지상으로 올라온 이유가 돈이 많이 드는 것 이외에 왜 올라오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지상으로 노출시키니까 지상철이죠. 이렇게 답을 하더란 말이죠. 아니 산성역에서 복정역까지 지하화를 하려고 그러면 왜 그것이 지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는지 알아야 지하화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8호선 중에 산성역부터 복정역까지 지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차라는 것은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그 철길의 굽에 높이가 있어요. 경사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산성역을 굉장히 깊이 뚫었는데 산성역을 그렇게 깊이 뚫어도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구배를 생각하면 산성역부터 복정역까지를 지상으로 올라오게 할 수밖에 없다 해서 지상으로 올라온 것인데 그걸 무조건 이제 지하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산성역부터 복정역까지를 지하화 하려고 그러면 어떤 공사를 하고 돈이 얼마나 들여야 되는지를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런 공약을 던지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공항 이전 가능성도 제대로 검토해보지 않고 서울공항을 이전하겠다 이런 공약을 던졌듯이 이런 공약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수정구에서 16년간 국회의원을 했고 또 아까도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막강한 집권 여당 원내대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구를 위해서 제대로 시민들이 심태니가 무엇을 했는가요? 한번 물으면 시민들 대부분이 열이면 9, 거의 10에 가까운 사람들이 김태현이 뭐 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럴 정도로 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자질구질에 한 일은 뭐 좀 했겠죠. 전혀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시민들 삶에 근본적으로 도움되는 일은 한 적이 없다.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정구의 재개발 문제가 처음 이제 등장한 것이 김병장 시장님 때 계획을 세워가지고 최초 등장을 했는데 그 후로 지금 2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 24년 기간 동안에 김태현이 16년간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개발에 대해서 김태현은 정말 깊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재개발을 돕고 주민들이 빨리 쾌적한 주거환경에 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한 바가 없다고 저는 단언을 해요. 그저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의원님 이런 불편이 있어서 이런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시의원들 통해서 도의원들 통해서 또 때로는 자기가 힘을 보태서 도운 것은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수정구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내가 정말 앞장서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주거환경이 개선돼야 되겠다 이런 애정을 가지고 생각한 바가 전혀 없는 후보라고 저는 단정합니다. 여러분 이런 김태년 후보가 다시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정말 수정구의 미래가 뻔합니다. 저는 수정구가 다행스럽게도 강남구에 연접해 있고 송파구에 연접해 있고 서초구에 연접해 있어요. 그래서 지리적 장점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이런 자리적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강남구 못지않게 잘 사는 수정구, 송파구 못지않게 잘 사는 수정구, 서초구 못지않게 잘 사는 수정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수정구가 지금 서울공항이 들어있기도 하지만 그 외에 수정구 면적이 분당구에 버금갑니다. 그러니까 서울공항 저 서쪽으로는 아직도 개발할 가능성이 많은 곳이고 땅이 많이 있는데 그곳에 반도체 연구소, AI 연구소, 그 다음에 2차전지 연구소, 물론 2차전지 연구소는 지금 위례동에 지어야 하겠습니다만은 포스코나 이제 현대장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소도 짓고 또 방탄소년단 등 지금 그 K컬처, 한류가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K컬처 스쿨 등을 만들어 가지고 그야말로 세계 관광객들이 K컬처의 본산인 대한민국을 찾을 때 수정구를 찾아서 수정구가 관광객으로 버글버글하게 이렇게 해서 수정구민들이 그야말로 많은 수익을 얻고 많은 관광 수입을 얻을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외에도 드릴 말씀이 많지만 그렇게 해서 수정구를 강남구 못지않은 수정구, 송파구 못지않은 수정구, 서초구 못지않은 수정구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동네로 또 베드타운에 벗어나서 부가가치 창출이 잘 되는
기업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수정구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사전투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보수파 자유주의자들은 사전투표가 이제 범죄 의혹이 있다, 문제가 많다 해서 사전투표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전투표 문제가 있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2021년 21대 총선이 문제가 많고 지난 대선에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개선할 때 힘을 합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저를 지지하는 분이 사전투표를 하지 않으셔가지고 또 공교롭게도 10일날 4월 10일날 투표 당일날 투표하실 수 없게 되면 저만 손해봅니다. 우리 자유우파가 손해보고 우리 보수주의자가 손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보수주의자 자유우파가 사전투표가 문제가 많으므로 개정운동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고 저도 힘을 보탤 겁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 보수파도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보수파가 사전투표가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사전투표를 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봅니까? 제가 손해보고 우리 보수파 자유주의자가 손해봅니다. 김태년 이익 보고요. 그러므로 우리 보수파 자유주의자도 사전투표가 문제가 있어서 폐지운동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개정될 때까지 개정투쟁을 적극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현실로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한에 있어서는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야만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 우리도 이익을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존경하는 사전국TV 애청자 여러분들도 빠짐없이 가능한 한 사전투표를 해주시고, 우리 수정구에 저 장영을 지지하는 유권자 여러분, 자유주의를 지향하고 우리 보수파를 지지하는 우리 유권자 여러분, 사전투표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본투표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16년간 한일 없는 김태년 후보, 그야말로 뻥쟁이 후보, 이런 후보를 물리치고 저 장녀가 당선되게 해주셔야 우리 보수파가 살고 수정구가 살만하고 좋아지고 성남시 대한민국이 살기 좋게 멋있게 됩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힘을 합해서 똘똘 뭉쳐서 사전투표, 본투표를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해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